자, 안녕하세요. 성경쌤사입니다. 오늘은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면서 기준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면서 단순경비율 이렇게 되잖아요, 유형이. 근데 이제 그때 보통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그냥 선택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간편장부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거를 알려면 간편장부하고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그 계산 방식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간편장부로 계산을 할 때는 매출이죠. 수익금액.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금액을 산출하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이러고 최종 그 세금이 산출되죠. 근데 어차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뭐 간편장부로 하던 단순경비율로 하던 똑같잖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달라질 건 없고. 그럼 결국엔 이 앞쪽에서 이 소득 금액을 산출해내는 요 단계에서가 달라지는데, 간편장부를 했을 때 여기 필요경비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간편장부를 보고 그걸 근거로 여기 필요경비를 입력을 해서 결국에는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거고,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요 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입증이나 장부 작성이 필요 없죠. 그냥 주어진 경비율에 따라서 수익 금액에 곱하면 그게 경비가 되는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에다가 단순 경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 계산 방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익 금액이 만약에 1억이고 그리고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니 필요경비가 9천이더라. 근데 이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80%를 적용받는다. 이거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고요. 수익금액이 1억이면 뭐 단순경비율 적용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죠.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니까. 근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80%를 수익금액에 곱한 게 비용이 돼버리니 나머지 20%만큼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나 단순경 비율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영세가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규모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순경 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경비를 이렇게 80%까지 인정을 받기에는 경비 사용 금액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이 인정받는 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단순 경비율 적용받더라도 간편장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는 적자인 거죠. 이 적자의 의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비가 매출보다 더 많은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은 1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필요 경비가 4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업 초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경비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로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간편장부로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간편장부로 계산했을 때 소득금액은 당연히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겠죠? 필요경비가 더 많으니까. 근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장부상 인정이 안 되고 단순경비율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 비용이 여기에 80%인 8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되게 되겠죠. 그러면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첫 번째는 세금이 안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경비율로 했을 때 세금이 당연히 나오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같은 맥락인데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결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자가 결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금을 가지고 나중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예시를 이렇게 표로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년도에 수익금액 매출이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5천만 원에서 적자였잖아요. 마이너스 2천만 원만큼.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에 이익이 나기 시작하죠.
매출이 오르고 뭐 경비도 따라 오르겠지만 이제 2천만 원만큼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을 80% 가정하고 뭐 세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10% 세율은 없지만, 그리고 뭐 다른 소득이나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가지고 이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있거든요. 장부를 작성하면. 그래서 이제 2월 결손금을 만든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차년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천만 원만큼의 결손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고요. 그리고 요 2천만 원 생긴 거를 적자를 2월 결손금으로 넘겼어요. 2천만 원을 그래서 2월 결손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2차년도 가가지고는 여기선 소득금액이 2천만 원만큼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2천만 원의 소득은 작년에 넘어온 이 2월 결손금 2천만 원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득금액이. 그래서 세금이 이때도 안 나오게 됐죠. 반면에 이거를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차년도에는 소득금액이 600만 원이 돼버리죠. 3천만 원에서 경비율 80% 빼고 나머지 20%만 소득금액이 잡히니까. 그리고 2차년도엔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역시 잡힐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세율이 10%를 가정했을 때 각각 세금이 60만 원과 2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단순 경비율 하면 뭐 이렇게 세금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로직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단순 경비율이 간편장부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 경비율보다 간편장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간편장부하고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냐? 간편장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요. 이 기준경비율은 단순 경비율하고는 좀 달라요. 기준경비율의 계산은 일단 기준경비율로 똑같이 단순경비율처럼 수익금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건 맞는데, 이 이율 자체가 굉장히 낮죠. 단순경비율이 앞에서 뭐 80%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 봐야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낮은 율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거를 일단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요 경비라 그래가지고 매입 비용이나 아니면 인건비,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을 주요 경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출한 게 있다 그러면 증빙으로 입증이 되면 그걸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경비율의 계산 방식은. 그래서 보통은 기준경비율보다 간편장부가 대부분 유리하죠. 그러니까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하고는 기준경비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보통은 간편장부 대 기준경비율 이렇게 되면 간편장부를 많이 선택하시고요. 간편장부 대 단순경비율 이러면 단순경비율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런 적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간편장부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서 나온 경비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간편장부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혹시 적자가 예상된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간편장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편장부 신고 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